하쌤입니다. 내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LCS 문제는 여러분들이 20년간 익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LCS는 전체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의 영역, 그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인지능력 모듈이죠. 다른 하나는 업무능력 모듈입니다. 여기서 모듈의 뜻은 부분집합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전체 LCS 문제 유형이 완성되는 거죠. 자, 기초인지능력은 여러분들이 20년간 익힌 지식을 묻는 유형입니다. 업무능력 모듈형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니? 그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니? 하고 묻는 성격이죠. 자, 기초인지능력 모듈 비중은 15% 안쪽입니다. 업무능력 모듈 85%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기초인지능력 모듈에 해당되는 적성형 문제와 업무능력 모듈에 해당되는 지식 활용형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적성형 문제, 실학자 적약용 관계가 없는 것은 하고 묻고 있죠. 그럼 이것은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답을 정해야 되죠. 반개수록은 유형원입니다. 그러면 지식 활용형 문제 보겠습니다. 네 가지 신체 기관 가운데 어느 것을 울려야 하나 하고 울림의 대상을 찾으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신체 기관 가운데 어느 것을 울려서 뇌를 자극시켜야 하나 이거죠. 그러면 눈, 코, 입, 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70% 이상이 눈을 골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울림의 대상은 귀죠. 귀에 있는 달팽이관을 울려서 뇌에 전달해서는 뇌를 자극시키는 거죠. 근데 70% 이상이 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답으로 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기에서 답을 찾는 문제풀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정하는 거죠. LCS 문제 자꾸만 고배를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 상황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대개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년간 익힌 지식 가지고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에 내가 답으로 정할 근거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자, 지식 이해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해의 뜻은 A, B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레일 기출문제인데 지문을 보겠습니다. A는 치열한 경쟁시장인 B. 그래서 B는 치열한 경쟁시장을 뜻한다. 그러면 B는 레드오션이죠. C를 보겠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랍니다. 그러면 블루오션이죠. A는 이것을 조합한 말이다. 그래서 A는 퍼플오션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을 암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유형이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암기한 지식을 알고 있니? 하고 묻는 문제 유형의 비중은 15%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지식 활용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입니다. 방법 중 다른 하나를 찾으라는 거죠. 1번, 자, 협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번, 역시 협상이 등장하죠. 4번을 보세요. 이와 같은 상황은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래서 협상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자, 낙찰되게끔 유도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단합이죠. 그래서 3번, 이 진술을 가지고 단합이라고 하는 이 경제 용어를 머릿속에서 찾아낼 수 있니? 하고 묻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 활용형 문제입니다. 자, 오늘자 신문기사입니다.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용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프쇼어링 그리고 리쇼어링이죠. 오프쇼어링은 바다로 건너가다. 리쇼어링은 다시 건너오다. 한국으로 유턴하는 거죠.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니? 그리고 이와 같은 용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예시 문제이자 기업은행 기출문제죠. 이와 같은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선택지 보면 자, 같은 입장이다, 다른 입장이다.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 호주, 러시아, 파키스탄, 호주, 러시아, 파키스탄 투자 유치죠. 투자와 투자 유치 뜻이 같다면 같은 입장이겠지만 뜻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했겠죠. 이것을 빨리 보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이라는 거죠. 자, 이 문제 선택지 진술은 어떤 용어를 바탕에 깔고 있나, 어떤 지식을 활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연결해 본다면 바로 FDI와 ODI죠. 자, 호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바다 건너 외국에 돈을 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ODI가 되는 거죠. 반면에 러시아, 파키스탄은 투자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FDI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제 지식 바탕의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모르는 게 더 속 편하죠. 어쨌든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자 유치 그 뜻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를 보면 자, 최영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격투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영희가 간 방향은 차별화된 전술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죠. 나 간자침 시장에 참여한 A저가는 자, 단맛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통해서 이겼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죠. 다 분유 중국 시장 역시 뭐죠? 차별화된 상품으로 성부수를 띄워서는 성공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나다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성공 사례입니다. 이 성공 사례는 결국은 결과가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택지 4개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러는데 자, 차별화가 들어갔죠. 자, 이익발상이 차별화와 연결되죠. 4번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역시 차별화죠.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자, 최대한 빨리 반영한다. 경제용어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이와 같은 기사를 만날 수 있죠.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발빠른 추격자라 그러죠. 최대한 빨리 반영한다. 이게 패스트 팔로우를 뜻하죠.
그러면 나머지 1, 3, 4는 어떤 용어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퍼스트 무브죠. 새로운 시장에 발을 처음으로 들여놓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고 묻는 거죠. 자, 이 문제 제시 상황을 보면 회사 경영 상태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 경영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동원해야 되나 하고 묻는 거죠. 비즈니스 시스템, 3C 패스트, 스와트, 그리고 조직 문화 다 들여다봐야 되죠. 4번이 답이죠. 최선이 아니라 최적이야 한다. 이렇게 진술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시험 문제 선택지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의 문제, 이와 같은 경영 환경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 자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됐다 하고 알려주고 있죠. BCG 매트릭스, 마이클 포트의 5포스 모델, 스와트 분석, 이것이 실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노력과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할 거냐 하고 대묻고 있죠. 1년, 2년, 3년 걸려서 필기시험 합격한다. 이러는 경우 그동안 기울인 노력, 그 가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등한시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도 경제활동이죠. 어쨌든 경제활동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게 가장 좋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NCS 문제는 지식 활용, 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비롯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잔소리하죠. 자,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이 책에 거의 수록해 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개념을 익힌 후 산업 현장을 보면 개념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답도 정확하게 고를 수 있겠죠. 여하튼 방식으로 공부하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